혹시 지금 가족이랑 같이 가게 운영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부부, 부모님, 형제, 자매. 아니면 처음엔 같이 했는데 지금은 말도 안 섞는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가족 운영 매장, 부부 매장. 솔직히 시작할 땐 다 비슷합니다. 그래도 남들보단 낫겠지. 돈 문제로 속 썩일 일은 없겠지. 서로 믿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장사라는 게요, 사람 관계를 진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일입니다. 잘 돼도 문제는 있지만, 잘 될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만 힘들어지면 이게 가게 문제인지, 사람 문제인지, 부부싸움인지, 업무 문제인지 헷갈리기 시작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가족 운영 매장, 부부가 함께하는 가게의 진짜 장단점, 그리고 싸우지 않고 감정 상하지 않고 가게도 사람도 오래가는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요새 불경기는 계속되고 인플레이션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자꾸만 늘어나고 있잖아요. 앞으로 창업시장이 소형 매장 그리고 매출보다는 이익 중심의 가족 경영 매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약 이런 형태의 매장을 구상 중이시라면 이번 영상은 꼭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면서 한 번쯤은 옆에 있는 가족 얼굴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정상입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장점부터 가볼게요. 가족 운영 매장 분명히 강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점, 책임감이 다릅니다. 이건 진짜 달라요. 보통 직원은 딱 정해진 일만 하려고 합니다. 가게 운영이 좋든 어렵든 눈치는 보이겠지만 크게 신경은 쓰지 않아요. 근데 가족은요, 가게가 힘들면 같이 힘듭니다. 매출이 떨어지면 같이 우울해지고 손님 없으면 같이 시계만 보게 되고 몸 아프면 서로 눈치 보면서 챙겨주면서 그렇게 버팁니다. 이건 솔직히 아무리 좋은 직원을 써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에요. 특히 장사 초반 진짜 힘든 시기에는 가족 운영 매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합니다. 두 번째 장점, 의사결정이 빠릅니다. 직원이면 이렇게 바꿔볼까 설명하고, 이유 말하고, 설득하고, 눈치 보고. 근데 가족은요, 이거 이렇게 바꿔보자. 그래, 오늘부터 그렇게 해. 끝입니다. 이 속도 차이가 작은 매장에서는 생존을 가릅니다. 세 번째 장점, 위기에서 버티는 힘이 강합니다. 이건 정말 인정해줘야 돼요. 가족 운영 매장은 진짜 안 될 때 버티는 힘이 다릅니다. 인건비 줄이고 운영비 줄이고 서로 좀 더 움직이고 어떻게든 하루하루 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완전히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가도 가족 운영 매장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럼 가족 운영이 최고 아니야? 할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단점은 장점보다 훨씬 날카롭거든요. 첫 번째 단점, 일과 감정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게 제일 큽니다. 직원이면 가게에서 싸워도 퇴근하면 끝이죠. 근데 가족은요, 집까지 따라옵니다. 주방에서 한 말이 집에서 다시 나와요. 심지어 밥 먹다가도 튀어나온다니까요? 아까 가게에서 왜 그렇게 말했어? 아니, 그건 네가 잘못했잖아. 이러다 보면 집이 휴식 공간이 아니라 2차 회의실이 됩니다. 진짜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서로 너무 잘 알아서 그 말이 더 아프다는 거예요. 직원한테는 절대 안 할 말도 가족한테는 해버리거든요. 그게 제일 큰 상처가 됩니다. 두 번째 장점, 역할이 흐릿해집니다. 가족끼리는 이건 네가 잘 알잖아.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 말이 너무 쉽게 나와요. 근데 이 말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누가 뭘 책임지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일은 계속 생기는데 책임자는 없고 결국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다 떠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그 사람이 대부분 가장 먼저 지칩니다. 세 번째 단점, 지적이 곧 공격으로 느껴집니다. 직원이면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가족에게 같은 말을 하면요, 나 무시하는 거야? 아니 내가 그것도 몰라?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말하지 못하고 참고 쌓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번에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가게 얘기가 아니라 사람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럼 가족끼리 장사하면 결국 싸울 수밖에 없는 건가? 아닙니다. 싸우는 이유는 성격 문제가 아니라 운영 구조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부터 다툼 없이 오래가는 가족 운영 매장의 현실적인 노하우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노하우, 가족이어도 역할은 계약서처럼 명확해야 합니다. 가족 운영 매장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서로 도와가면서 하지 뭐. 이 말은요, 책임이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야 하는 거예요. 진짜 냉정하게요. 누가 주방 최종 책임자인지, 누가 홀 운영 책임자인지, 누가 발주와 돈을 관리하는지, 누가 최종 의사결정자인지. 이건 사이가 좋아서 정하는 게 아니라 사이 안 틀어지려고 정하는 거예요. 역할이 정해져 있으면 지적이 아니라 업무 피드백이 되거든요. 두 번째 노하우, 가게에서는 가족이 아니라 동료가 돼야 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가게 안에서는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이 아니에요. 그냥 주방 담당, 홀 담당인 거예요. 또 직원 유무를 떠나서 가급적이면 호칭을 정해서 쓰는 것도 좋습니다. 여보 대신 매니저님. 지금 이거 먼저 나갈게요. 이번 테이블 정리 먼저 부탁해요. 이렇게 말해야 감정이 아니라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당연히 처음엔 어색해요. 근데 안 하면 나중에 더 크게 싸웁니다. 세 번째 노하우. 싸우지 않으려면 말할 시간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가족 운영 매장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잖아요. 열의 아홉은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룰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장사 중 지적 금지, 마감 후 10분간 매장 운영 회의, 집에서는 가게 얘기 금지. 이거 안 정하면 하루 종일 싸웁니다. 그나마 정해두면 싸울 일이 절반으로 줄어요. 네 번째 노하우, 의견과 결정권을 분리해야 합니다. 가족 매장은 모두가 의견을 냅니다.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요, 모두가 결정하려고 할 때, 그때 생깁니다. 그래서 원칙은 딱 하나예요. 의견은 누구나 낸다. 단, 결정은 한 사람이 한다. 이 원칙이 없으면 회의는 길어지고 감정은 상합니다. 다섯 번째 노하우, 고마움은 알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말로 해야 합니다. 가족은 고마움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합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근데요, 사람은 알아줘야 버팁니다. 오늘 진짜 고생 많았어. 덕분에 잘 돌아갔어. 이 말 한마디가 다음 싸움을 막아줍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운영 매장을 오래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가게를 지키자고 사람 관계를 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가게는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관계는요, 한번 깨지면 돌이키기 정말 어렵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가족 운영 매장, 부부가 함께하는 가게는 잘만 운영하면 어떤 매장보다 강합니다. 하지만 운영 구조가 없으면 가게보다 사람 관계가 먼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역할은 명확하게, 가게에서는 동료로, 말할 시간은 따로, 결정권은 하나로, 고마움은 말로. 이 5가지만 지켜도 가게도 관계도 훨씬 오래 갑니다. 꼭 명심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매장도 집도 편안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